안녕하세요. 죽전 G2에서 중고등부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마승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비 고1 과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겨울 방학을 맞아서 공부를 할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중학교 공부법으로는 폭망. 그럼 중학교 공부법으로 폭망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한 2주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 2, 3주 한 2, 3주? 한 2, 3일 정도 되겠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내시는 대비를 해도 보통 성적이 A 정도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A 정도가 나오는 게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워낙 쉬운 것도 쉬운 건데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보단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부 양이 적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제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1학년 때 중간고사를 시험 보게 되면 중학교와 똑같은 사고랑 생각으로 만약에 대비를 하게 되면 절대로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주제가 그래서 중학교 공부법으로는 폭망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냐에 대한 학습 전략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의 첫 번째, 원리 이해에 70%를 투자하자. 자, 요건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중등 과학이다라고 표현하면 중등 과학은 무엇인가를 묻는 지식의 암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질 때 두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가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진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물체가 질량이 다른데 같은 가속도를 갖는지에 대한 답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뭐 하는 거냐면 암기하는 데서 끝나는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이 질량이 달랐을 때 그 질량이 다른 물체들이 같은 가속도를 갖고 떨어지냐.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를 뭐 하냐면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이해했을 때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예로 써 있는 것처럼 이제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이 있는데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보통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위치를 좀 바꾸면 A라고 하는 게 보통 저희가 가속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M이라는 게 있고 요게 F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도 학생들한테 요 식을 외우라고 했을 때 엄마분의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해요. mother, fat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있었을 때 그 가속도를 결정한 요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는 결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의 물체랑 10kg의 물체가 있었을 때 1kg의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10kg의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10배가 차이 나죠. 10배. 그죠? 1kg의 물체를 잡아당긴 힘은 9.8N이 되고 10kg의 물체를 잡아당긴 힘은 98N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힘이 몇 배이기 때문에 힘이 10배니까 10배 큰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더 큰 힘을 받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가속도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값에 대한 뭐다? 질량까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둘의 비율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1분의 9.8에 10분의 9.8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9.8이라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물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모든 물체는 같은 가속도를 갖고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질량이 달라도 같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값을 외운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상황에 뭐 하냐면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 스스로 공부할 때도 원리 이해에 70%를 투자해야지 중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뭔가를 외우기만 해서 그 외운 걸 갖고 시험을 본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개별 지식을 연결된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해서 이제 책 자체의 의미가 이제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이라는 책 자체가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다 한데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하나의 현상의 설명이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합과학 책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뱅이란 단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있었을 때 단순히 중학교 때는 이제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었을 때 그냥 이 원소들이 뭐 수엘립의 붕탄질 이렇게 나열만 하는 건데 과연 이 원소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냐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 빅뱅도 나오고 별의 탄생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기율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하나의 뭐 키워드나 중심 소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 이 네 가지 요소로 같이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갖춰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태양이라는 주제를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는 태양은 기본적으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가 빛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이제 복사 형태로 도달하게 되면 이걸 생명과학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생명체들이 그 빛을 흡수해서 이제 세포 소기관 중인 엽록체에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성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이제 유기물을 화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저희가 이제 화학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서로 반응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긴다. 이런 걸 이제 화학적인 식으로 분석을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지구과학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 자체가 어차피 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별이라고 하는 태양이 그 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만약에 별이 수명을 다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렇게 되면 또 지구과학 요소랑 엮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에 이제 또 태양빛이 비춰주면 그로 인해서 이제 물이 증발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 지구과학 측면에서 대기 해수의 순환의 원인도 또 태양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하나 나왔을 때 그 주제를 이제 서로 간의 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과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설명 능력이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술형이나 이제 글쓰기 이런 것들을 좀 달아보긴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저희가 보통 어차피 내신을 산출하는 그 과정에서 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행 자체도 중요하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를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서술형이나 탐구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거에 답이 있을 때 그 답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학생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다라고 해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 있었을 때 학생들한테 제가 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야라고 하면 애들이 먹먹거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게 어떤 거지 용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그게 머릿속에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설명 능력을 강조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백지복습의 힘이다라고 해서 어떤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에서 주관식으로 자기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또 겨울방학 때 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유도가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하면 자석과 코일이 서로 상대적으로 뭐 할 때 운동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런 현상들을 보통 우리가 전자기유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코일과 자석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서 전류가 흐른다. 그럼 그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코일이 정지돼 있다고 쳤을 때 자석이 코일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 자석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뭐한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유도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하고 관련돼 있는 렌츠의 법칙이나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을 수식적으로 뭐한다? 쓸 수 있어야지만 자기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식 형태로 글을 뭐 하냐면 쓸 수 있어야지만 이제 서술형, 탐구형 이런 문제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번 겨울 방학이 뭐 길으면 한 10주, 짧으면 한 8주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세 가지 자, 체크해 보면 첫 번째 뭐다? 원리 이해에 한 70%를 보통 투자를 하자.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단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적인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연결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하나의 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화 요런 네 가지 영역하고 잘 연결지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지복습.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백지복습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그래서 요 과정을 8주에서 10주 동안 차분히 준비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내신에서 1등급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영상의 이제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만약에 혹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